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 대표 김익환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우지한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BRBTC.com 그리고 BTC 트레이드, 저희 코인네스트를 지원한 BTC 트레이드, 그리고 이제 후오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BTC.com과 엔트풀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티엔신이란 그 매니저하고 오늘 그 채굴 그리고 풀에 대해서, 그리고 해시파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하드포크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기소개 먼저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你先给大家自我介绍一下，还有那个介绍公司蚂蚁矿池。我是来自比特大陆科技有限公司，我是安特铺的负责人。安特铺主要是负责于挖矿业务。它支持就是多币种挖矿比如 BTC、LTC、以太坊，等多币种的挖矿。然后它现在是在界内的话，现在应该是全球第一的矿池，对。 예, 지금 비트메이사에서 나온 티엔신이란 분이시고, 지금 현재 엔트풀의 책임자로 있습니다. 8월 18일 날 한국에 또 방문해서 또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텐데요. 일단은 엔트풀은 전 세계의 그 해시파워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BTC.com도 비트메이사와 그 엔터풀과 같이 같은 회사 소속에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주요 내용이 이제 그 하드포크와 세컨드 여기서 그 해시 좀더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우리 트럭이 어떻게 규모가 어떻게 되고 시장이 어떻게长的那个规模大概多大？然后之前过去的发展是如何？这个现在中国的规模的话，能够占到比特币挖矿的60%到70%，它的规模是比较庞大的。然后以前的发展史来说的话，就是要从13年矿池，然后就是国内的话比较少，几乎大家都在国外。 然后后来因为某些原因，国外的地域池也倒闭了。然后来鱼池当然了一段时间的地域。然后14年的时候，那个鱼池就是鱼池诞生了。然后我们一直这个挖矿服务。然后呢，现在的话，市场份额的话，鱼池是占了全球的20%左右。 对算力占比，然后近些年的话就是这个算力的增长，然后增长的比较迅速，因为从去年到现在的话，应该已经翻了1倍或者都不止。然后13年的时候更是很少，因为当时的矿机它的那个技术还不是特别的先进，然后一代一代更新至死，然后最开始的挖矿它是比较不稳定的，然后。 到现在就是各个方面，包括矿机矿池交易所等等，大家都做得越来越好了。 일단 중국의 채굴 규모는 전 세계의 60%에서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네. 그리고 이제 비트메이사에 있는 엔터풀 같은 경우는 현재 2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과거 같은 경우는 2013년 같은 경우는 중국에는 그 마이닝 풀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이닝 풀들이 별로 없었고, 대부분 해외에 마이닝 풀들이 존재했었는데, 그 해외 풀들이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도산을 하거나, 이제 경제적 상황으로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그 풀들이 많이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시장은 이제 애프터풀, 14년도에 애프터풀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 들어 이제 그 엔터풀이 1위 지점을 탈환을 하고, 지금 1위와 2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 채굴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또 분산도 많이 이제 동떨어져 있고 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많이 안정화된 상태고 또 적절한 지원을 받아서 운영 또 터지는 건가? 能给大家介绍一下那个机器的发展，还有那个未来的机器的发展，就是主要是比特币矿机。这个机器的发展是最开始的最早的挖矿应该是在2012年左右哈，在之前的话就是不考究了。然后2012年之前大家都可以使用就是显卡进行挖矿，也就是就是那个时候就是那个时候你一台电脑放在那里一晚上可以挖很多个币。然后到后来，然后新一代的蚂蚁 S1，然后阿瓦隆烤猫的时代就出现了。然后从什么28纳米啊，然后到最后呢16纳米啊，32纳米，然后一直我们就是往上做，现在已经做到了10纳米左右的工艺。10纳米左右。对，所以现在矿机的工艺已经是非常高了。就是因为纵观到2013年到现在的话，从一台蚂蚁 S1 就几 G 呀，然后多少兆呀，然后到那个 S3 是多少 G 呀，然后再到现在的当时的那个 S7 是4.7T 是吧？然后再到现在蚂蚁 S9 13.5T， 就是进行了很大的跃进。然后呢10纳米左右就是暂时应该已经是可以持续几年的挖矿了。它就是可能再更新换代的时间会比较久这个时候可能矿机要做的就是不断的去优化、去完善，然后做得更好。那10纳米矿机大概什么时候可以出来？其实现在的 S9就是算是10纳米矿机，对。然后如果再往前的话，或者是7纳米那种的，就过去需要研发，还需要研究。大概1-2年的时间吗？还是？这个工艺已经非常高了，对，就是在全球化的工艺也是很高的了，对，所以它是再往前研发是有一定的難度，对，需要时间。 채굴기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은 13년도부터 비트맨 회사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아발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대략적으로 저 칩을 보시면은 나노 단위로 이제 보시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100대 매니저 대표가 아니라 그리고 60대 나노 그리고 28 그리고 16나노 그렇게까지 이제 발전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채굴기 안에 들어간 거 안에 이제 구성을 보시면은 이제 메인보드 하나 들어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칩이 들어가는데 그 칩이 전기 소모량을 줄여주고 그리고 이제 채굴될 수 있는 연산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노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것들이 더 빨리 일어나고 전기를 더 적게 소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작년에 나왔던 재작년에 나왔던 엔트마이너 S7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보통 채굴량이 4.73T입니다. 4.73TH 시간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나온 엔트마이너 S9 같은 경우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13.5TH 정도. 예. 그리고 전력 소모량도 S7과 거의 유사합니다. 1.5kW 시간당 이렇게 소모가 됩니다. 앞으로 채굴기가 어떻게 더 발전이 될 것인가가 많은 채굴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노수가 이제 10대까지 오게 되면 16나노, 14나노 이런 때까지 오게 되면 이제 다음 나올 차세대의 기계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칩 개발들이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몇 백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설계만 해도 몇 백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생산까지 포장까지 하게 되면 더 큰 액수가 들어가겠죠. 이 채굴 산업이 절대 적은 규모가 작은 산업들이 아닙니다. 생산 단계부터 설계 단계, 생산 그리고 생산해서 실제로 기계를 놓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전소도 찾아야 되고 또
그에 따른 또 설비도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중국에서 규모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 채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최근에 핵심이 되고 있는 BCC 그리고 하드포크 BTC에 대해서 한번 그 엔터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现在开始谈未来英分叉的问题。就是到8月1号英分叉的时候，挖矿的矿工需要准备什么东西？其实硬分叉的这个问题的话，矿工这边其实说实在的话是没有什么太大的影响，因为什么？因为这个矿工的这个分叉主要是主要是升级软件，然后其实之前有一些英语，然后什么硬分叉呀，就是大区块扩容啊和Segwit 啊这两种嘛，其实就是升级上的区分嘛。然后其实做这些事情呢，严格意义上说，就是矿池来做就可以了。对，矿池把这个软件升级了，然后大家在新的软件上进行挖，也就自然走到新的链上去了。矿工只需要把你的算力继续放到矿池上，然后它就不会受到任何的影响。对。 제가 이제 처음으로 마이너들이 채굴자들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물어봤는데, 일단은 그 세그위트와 하드포크가 나뉠 때 그 풀에서 그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과연 세그위트를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하드포크를 선택을 하는지 빅블락 사이즈를 지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풀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마이너들은 어떤 풀을 이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세그위트를 지지를 하는 게 되고, 또한 또 빅블락 사이즈 하드포크를 지지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이너들은 자기가 이제 풀만 선택을 하면 그 당일부터 바로 채굴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채굴 풀들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좀 궁금한데요. 만약에 BCC를 지원하는 풀들이 많게 되면은 BCC가 살아남게 되는 이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질문하셔도 반영이 안 돼요. 질문하셔도 반영이 안 돼요. 아프리카 TV로 가셔야 돼요. 질문 직접 하시면 그러면 전달이 될 수도 있어요. 现在有没有矿池支持 BCC？ 你说的是 BCC 的那个问题是吧 ？BCC 这个东西的话，严格意义上来说，它属于就是简单的来说一下子纽约共识。纽约共识的话是80%以上的人都同意，就是升级一个新的软件。BCC 可能是什么样的产物？就是剩下的10%几，然后它可能就是利用它有一些的算力去分出一个新的币种，也就是其实严格意义上来说，这个算是基于比特币的山寨币。 对，基于比特币的山寨币，因为为什么它是山寨币呢？因为它算力就是很多的一些，然后可能会有人去选择去挖BCC， 但是80%的人，所有的矿石啊、交易所，还有一些钱包啊，所有一些的企业，几乎全都支持纽约共识，所以的话。 就是无论如何，大家都会遵照纽约共识走下去，但是也不妨会有一些算力切到 BCC 上，所以就是，我觉得给它的定义相当于一个新型的基于比特币的山寨币。然后其实这个 BCC 的话，它以后有可能不止 BCC， 有可能还有 BTA、BTB 等等的这些山寨币。对。지금 BCC에 대한 견해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BTC의 한 알트코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BTC의 한 알트코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일단은 현재 대부분의 그 채굴 풀들이 중국을 포함해서 80% 이상이 그 뉴욕 합의 그러니까 세그위트 2X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예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남아있는 이제 한 10%에서 10% 이상의 그 해시 파워들이 BCC를 지지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또 알아봐야 될 것은, 과연 BCC가
BCC가 살아남으려면은 얼마나 해시 파워가 필요하는 겁니다. 예. 과연 이게 1%만 남아도 살 수가 있느냐, 아니면 10%가 꼭 남아야지 살 수가 있느냐, 아니면 더 적은 수도 가능하냐 이거죠. 8월 1일 중국 시간 20시 20분, 한국 시간 21시 20분에 이제 그 하드 포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풀들이 지원을 하느냐, 예.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연산력이 지원이 되어야지 이 BCC가 살아남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那么那个阴分拆的时候 ，BCC 为了生存需要多少的那个算力呢？其实那个 BCC 活下来的并不是它的算力的影响，而是整个市场对它的肯定。这个东西的话，就像是大家都支持，肯定那个纽约共识支持 BTC， 也就是新的 BTC 升级后的 BTC，所以它那个就是得到市场的认可，然后大家也接受它的价格，愿意让它接受这个，就是变成原来的 BTC 嘛。所以就简单来说，这个 BCC 生存其实是靠大家市场的认可，看大家去支持或者不支持这种币。简单来说的话，有很多就是抛开比特币不说，以前还有什么狗狗币啊、域名币啊等等等等一些很山寨的山寨币，对那些东西的话，没有很多人去认可，所以它就是一直沉在那里，对吧？然后假如这个 BCC， 然后大家认可它了，就是期望它变成另外一种货币，对，然后它自然就会有人去挖它，而且这个是一个市场和大家去所决定的，并不是说多少算力可能我才让它活下去，对。那就很小的算力可以BCC 的那个区块链可以活下来吗？可以的，这个东西就是你有个几十 P， 对，几十 P 的算力，你就可以一直挖着它，让它这个链不死，然后一直有交易在嘛，然后大家。就是因为比特币的挖矿机制，它也是挖大家的交易，把大家的交易打包成块，然后广播出来，对吧？如果没有人交易，没有市场去来决定，然后来去用这个币，所以它挖不出来东西，所以这个对，所以它是相应的嘛，对吧？然后所以就有人去交易了，然后它有算力在挖，然后这个是有人去交易了，大家觉得这个可能会之前可能会得到大家的认可，然后大家就把算力放在这儿了，这是一个互相的，对。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이 이 BCC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BCC의 생존이 결정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 일단은 BCC가 살아남기 위한 해시 파워는 10페타해시 정도, 10페타해시 정도. 현재 지금 6000페타해시거든요. 6000페타해시가 10페타해시면 그 숫자만 돼도 블록체인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계속 채굴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거래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됐다고 하면은 그 채굴된 코인을 팔 수가 없겠죠. 팔 수가 없게 되면은 채굴자들이 계속 줄어나가겠죠. 왜냐면 수익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채굴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얼마나 거래량이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BCC의 생존이 결정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표현을 해주셨네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중국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이제 BCC를 이제 지원하고 전에 이제 방영을 했던 그 후오비 같은 경우도 그리고 BTC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BCC를 지금 지원한다고 이제 광고가 다들 나왔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거래소들이 이제 지원을 하죠.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이제 거래가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만큼 연산력이 더 붙게 되고 해시파워입니다. 연산력은 해시파워가 더 붙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점차 인정을 받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지금 거래소들이 지원을 하고 채굴자들도 지원을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시사점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那就阴分拆的时候就它的整个 B 的价格 BCC 和 BTC 的价格会 죄송합니다. 예. 然后我觉得比特币会相应的降下去一些，
因为到了这个分叉的时候，很多一些比特币的不是比特币鉴定的这个人，或者是一些投机者，还有一些就是传说中的中国大妈，这些他们都会抛币。然后对把币抛掉，然后那个等适合的时机我再入手，因为很多人都害怕，假如分叉，然后我的币变成泡沫了怎么办，对吧？然后一些鉴定这个比特币的人，他们可能就会在他低价，这样会囤得更多的比特币。其实这个东西币的价格的话，应该是暂时会有下跌。如果比特币的这个纽约共识走的非常成功，它的以后扩容以后非常就是快扩得非常大，然后容纳更多的交易以后，比特币我相信还是就是会升值上来的。因为现在最大比特币的这个升值的最重要的一点就是没有扩容，因为最简单的话就相当于现在1年的那种支付就是信用卡，每秒是几乎是2000笔的交易，然后对比特币才接近3笔左右，对吧？所以它会很拥有。然后为什么以太坊的当时的市值会变得非常厉害？是因为比特币太堵了。然后就假如我给你打一个以太坊，1瞬间可能一会儿就到了，对吧？我给你打一个比特币，1天2天的可能都没到，这个非常非常影响大家这个市场性，对，然后所以就是前期的比特币可能会降一点，然后后期如果扩容成功，它这个币价还会上升的，肯定会突破现有的2万以上。对 BCC 的话就是不是好定位了，大家只是 BCC 其实就像扩容以后很多个币种的一个领头者，就相当于假如我分出5个币吧，对吧？然后 BCC 可能是里面佼佼者嘛，对，然后就是它是一种分叉，可能是分叉以后的一种形式，然后让大家先去接受一下它，先去理解一下它，然后제가 또 받아서 하는 거에 하면은요. 的话，最后还是看市场，看大家去决定。对。 일단은 BTC와 BCC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이 좀 있을 거로 예상을 되나 BTC 같은 경우 세그리티 토엑스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여전히 가치 있고 또한 가격 상승도 이제 동반을 할 거라 예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BCC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장가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BIBTC에서 이제 제가 봤었는데 한 2,000원, 이민표를 2,000원 정도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전까지만 해도 이제 3,000원 정도였었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시장이 이 코인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그 알트 코인 중에서는 우수한 이제 성능을 가지고 앞서서 나갈 수 있는 성능이 될 것 같은데, 코인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지지를 하게 되면은 BCC 또한 시장의 그 판단되는 평가에 따라서 가치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예. 那我们现在开始谈以太坊挖矿，现在这个跟 POS 有什么关系呢？我觉得跟 POS 的关系只占了其中的一部分的原因是因为比特币，然后它的那个纽约共识达成了，然后大家的希望又转移回比特币的身上了，所以它的市值下跌。对，第二一种的话 POS， 我觉得 POS 的影响可能不是特别大，为什么？因为它转的 POS， 中国包括国外的很多矿工都不能用显卡去挖掘它了，对吧？过去的那个大家都买了很多显卡的矿机嘛，那这些矿机需要怎么去处理，对吧？这是一个很重要的问题，所以他一直说 POS， 他也不敢上 POS。如果 POS 以后了的话，我相信他应该会失去很多支持者，对吧？这是其中的一点。然后那个。它的这个还有一点的原因可能是因为什么？它的那个程序或者是它的那个设计上稍微有一点点缺陷。然后就是前一段时间，然后也是因为有一个软件上的问题，然后导致了很多矿工，然后也就是那个就是去选择另外一些币种。对，这可能是我觉得的比较其中重要的几个原因。 일단은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는데 요거하고 이제 그 POS 전환 방식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이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그 비트코인의 세그웨이트 2X가 이제 일단 일부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8월 1일 이제 하드포크가 일어나고 10월달에 또 하드포크를 통하면서 그런 뉴욕 합의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제 자금이 이쪽으로 이전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요 원인은 그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POS는 일부분의 이유에 불과한데 이제 가격하고 POS의 관계는 일부분에 불과한데 일단은 이더리움 쪽에서 POS로 이제 강하게 이제 그 진행을 못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일단은 GPU를 이제 채굴하는 사람들이 이더리움이 채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의 영향력도 굉장한데 그렇게 되면은 POS를 갑작스럽게 이제 전환하게 되면은 이런 그 어떤 커뮤니티의 파워들을 잃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POS 진행들은 굉장히 늦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을 합니다. 세 번째로 POS 자체에 이제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어서 저번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POS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에서 그러니까 이제 채굴 파워죠. 해시 파워가 그 이더리움에서 빠져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네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더리움에 부분적으로 또한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那么中国人对以太坊挖矿想法如何？它的算力未来会有什么样的变化？以太坊挖矿的话，其实还得是说到它类似于比特币挖矿的原点，是因为什么？一是因为他们这个挖矿和和这市场是相应的，就比如说大家俗称说你有算力，你才有就是对这个币种说话的权利，对吧？然后但是呢，如果光有算力，光对这个币种说话，没人去应用它，没人去交易它，没人去认可它，所以你也是没有用的。所以说这个算力，或者是不管是中国矿工或者国外的矿工也好，是因为大家觉得大家都支持这个币，都觉得这个币还不错的话，是不是？然后我们去选择去挖掘它，对，然后那个市场也看，大家都在去挖掘它，都在去挖掘很多币，所以我觉得这个币它是很有潜力的。这样的话，矿工和市场之间有一个互相的进步，对，然后所以是能造成了这个就是那个显卡挖矿的这个以太坊的这个挖矿。然后呢，其实以太坊挖矿的话，这个东西的话还好，因为大家没有发现另外一个币，它叫做 Zero Cash，是那个零币。那个币的时候，在以太坊涨得很火的时候，我记着当时是一路是从100多然后飙升到600多，然后再飙升到1000多、2000多，是吧？然后大家可能没有发现那个零币，它在偷偷的一点一点跟着比特币上来，不是跟着那个以太坊上来，对，因为其实这里面矿工现在主要的显卡挖矿有3种币种，以太坊，ETC，对，然后还有一个就是 Zcash，ZEC，对，这3种币，其实大家你仔细看一下，可以看现在的那个零币，它的那个价值也是很高的，但是它一直很低调，然后也没有人怎么去关注它，但是它的价格一直也上来了，对。然后如果说以后假如不去挖以太坊，或者是用户可以选择什么，其实有很多山寨币都是有很多就是这个显卡挖矿的币种也是比较好的，对。那就现在中国人对那个以太坊挖矿就看法是很好的，大家都就是它的那个未来是。你说这个它的未来是吧？因为为什么说以太坊现在会变得比较火？是因为我个人觉得哈，因为比特币挖矿，比特币矿机是芯片矿机，对吧？显卡挖矿可能相对来说会简单一点，大家只需要把显卡组装起来，然后就可以进行挖矿。这两种币种属于两条路，2个方向，所以每个方向必须可能需要
需要有一个最厉害的嘛，对吧？就像显卡挖矿的莱特币挖矿，对吧？然后比特币肯定是最厉害的，然后这以太坊可能是占据这个最厉害的那个位置。因为以太坊为什么还有一点的话，它的智能合约体系是比较好的，对，大家制定这个合约，它自己就往下走，不需要任何人的干扰，然后任何人也干扰不了，它的这个核心的这个东西还是比较好的。 일단은 이더리움 일단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할게요.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일단 질문에 먼저 대답하면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더리움 채굴은 어떠냐, 연산력 해시파워 같은 건 어떻게 변화가 될 거 아니야.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문했는데 이 대답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질문에 대답을 먼저 하면 일단 비트코인 채굴에 비해서 GPU 채굴은 간단합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이제 메인보드하고 뭐 파워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짜가지고 하면 되는데 일단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중국 사람들도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 굉장히 이제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가지고 중국인들이 이더리움 채굴들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이더리움에 이제 대응하는 알트코인으로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제트캐시를 굉장히 GEC라고 하죠. 제트캐시를 많이 이제 채굴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더리움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간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이더리움 채굴 또한 계속 이제 늘어나는 추세고요.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채굴하시는 분들만 봐도 상당량의 GPU를 외국에서 수입을 하거나 국내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GPU 채굴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GPU 채굴자들이 이제 느는 거는 여기서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채굴과 그리고 거래와 그리고 응용 발전에 대해서 이제 상관관계에서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 기술이 응용이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 이제 거래가 일어날 때 더 많은 채굴자들이 오게 되고 그 커뮤니티는 더 이제 완성돼 가는 단계를 가게 됩니다. 더 많은 채굴자들이 이제 붙게 되면은 더 많은 해시 파워가 제공이 되고 전반적인 생태계가 더 높은 안정성을 보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채굴자들도 나와서 이제 거래를 또 하겠죠. 그러면 이제 거래량도 늘어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거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안정화는 더 고도화되고 응용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이제 같이 이제 나오게 된다면 이것들이 더 강력한 힘을 가져서 이제 생태계를 더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다. 이 생태계가 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런 생태계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중국인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现在那个比特大陆吴总上次我采访的时候，他说就以太坊矿机马上要出来啊，它大概什么时候可以出来？然后它的生产量估计是大概多少？这个以太坊的矿机就是具体时间其实我也是不知道的，预计的话应该大概会在明年吧，预计哈，就是我也不太准确这个时间。然后呢，这个以太坊挖矿的数量呢，它这个矿机的数量主要是其实因为现在大家也都知道，然后显卡被买空了，对吧？不管是 AMD 的还是 NVIDIA 的都被买空了，所以就是这个也是量也是不一定能确定的下来。对。 일단은 저번에 제가 우지한 대표를 저번에 이제 취재했을 때 인터뷰했을 때 이더리움 채굴기가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일단 이더리움 채굴기가 나오는 일정은 한 내년 정도를 보고요. 지금 이더리움 채굴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GPU 채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산량도 이제 좀 물어봤었는데 일단은 엔비디아하고 일단은 저쪽 어디냐 AMD 이제 GPU를 많이 쓰는데 그것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 예측되는 양은 아직 확실하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일단은 한국에서도 채굴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일단 GPU 채굴에서 비트맨사가 이제 GPU 채굴에서 ASIC 칩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또
같은 동일한 GPU 방식이긴 하거나 하지만 그런 생산 단가를 줄여서 이제 대량으로 나오게 되면 이 이더리움 시장의 큰 가격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채굴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계속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이더리움 POS 방면 그리고 또 채굴기가 과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들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격에도 예, 많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채굴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자, 예, 다음 질문 좀 할게요. 예, 대시 코인 이제 채굴기도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이제 수익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그 수익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现在打石币矿机已经开始订购，订单，现在打石币矿机它的收益大概怎么样呢？打石币矿机目前只有少量的那个在国外的订单中出现。对，就是以现在的目前来算的话，一天大概能挖到将近1个打石币左右的。1个打石币。对。这么多。对，将近啊，是经过我们很粗略，不是很详细的计算，然后大概会有1个左右的这个币的收益，这是应该算是比较保守的估计哈。然后包括我们以后刚才说的以太坊的这个矿机，出来的话可能应该会比市面的矿机的算力都要大，然后我们也会更专业，对，然后所以就是大家也可以看我们什么时候发售，去购买一些来挖矿嘛。OK， 你来韩国的时候能不能给韩国人提供打石币那个矿机呢？我跟吴总说了这些东西，他就没有回复我。因为韩国那边现在买不到机器，主要是所有的机器都有中国人拿走了尽量给我们OK 挖矿的机会。对，其实那个都叫中国人买走了，只是其中一方面的原因，因为这个。那个在韩国它是有一些规定的，它好像是从中国到韩国进一些就是出口的东西，他们我记得之前需要一个什么证明，对，这个证明是比较严格的，然后也是很少人能拿到这个证明，然后所以的话也是有一定的影响。일단은 그 대시 코인 채굴기 이제 나온다고 해서 10월 달에 나온다고 해서 10月份发货吗？打石币矿机，10月份具体时间我不是太清楚。对， 한 10월 정도에 이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수익이 상당하네요. 하루에 대시 코인이 하나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하나 사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과연 구입을 할 수 있는가 좀 물어봤었는데 일단은 국에서 이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하루에 한 코인씩 나오면은 뭐 한 달이면 이제 30코인 정도 나오게 되는데 지금 대시코인이 가격이 어느 정도 하죠? 상당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보시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대시 얼만데?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트코인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蚂蚁矿池将来支持什么样的币？有没有新的计划？这个就是蚂蚁矿池 Antpool 就是之前的宗旨理念是，它就会发展成一个多币种的挖矿的平台。它最早是支持比特币，到后来支持了 LTC、ETC、ETH， 然后 Zero Cash， 然后还有打石币。对，然后未来的话可能会就是类似于支持 BCC 啊、BTA 啊，就是假如这种类似商业币，这个的话是我们会怎么支持呢？说实在的话，那个比特币比一般的那个山寨币，对吧？然后因为它支持比特币的嘛，对。然后所以就是这个的话，如果大家市场上非常认可，就是大家都希望去挖这个币，市场的回声会比较高，我们会支持它的，因为刚才说了，挖矿只是有算力。然后没人去交易它，那么这个币也是可能会死掉的。所以说这个是一个双方向的合作，对，就是市场，就是意思就是那个市场还有矿工，他们一起去共同
才能那个走向这个挖矿的这个程序。所以我们会根据市场的情况，然后来决定上哪一些币种。但是我们肯定是，如果大家都认可的币种，在一时可能是挖得到的。对。 일단은 엔터풀이 이제 최고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라이트코인, 그리고 제트캐시, 그리고 대시코인. 이렇게 지금 일단은 코인 채굴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걸 더 채굴을 코인 채굴 계획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BCC나 이제 거기 BCC 말고 또 이제 하드포커가 나오. 뭐 BCT나 BCA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시장 인지도가 있고 시장에서 인정을 하는 코인들을 일단 지원을 하겠다. 일단 BCC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엔터풀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BCC가 원래 BTC에서 이제 탄생이 됐고 일단 여기 그 엔터풀 그 텐신의 의견 같은 경우는 BCC가 다른 알트코인보다 상당히 우수한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새로운 그 알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알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알트코인, BCC나 여러 알트코인들이 시장의 인정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 밖에도 뭐 다른 코인들이 시장에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는 중국에서 주요 코인 외에 메이저 코인 외에 가장 인기 있는 코인들이 뭔가 한번 물어볼게요.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뭐 라이트코인 채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现在在中国，最火的挖矿的币种是什么？就是除了比特币，还有那种刚才说的那种大势币那些之类以外，山寨币。山寨币里面还真是有2种，就刚才比如我不知道，就是刚才说那个 Zero Cash，不知道你们知道多少？对，这个的话它是说实在比较火的，价格也是比较稳定。然后还有第2种可能是 SC， 对，就是那个云储币。云储币，对，英文怎么写？我想一下，好像是它的那个 initial， 这个我还是真是忘记了。然后就是它是在那个基本上的话，有的时候你挖一台坊的时候可以双挖那个币。哦。对，你可以双挖那个币。哦。然后那个币的话是山寨币里面。可能是稍微更火一点的，那可以挖的币。其实市面上可以挖的币种，其实不是特别多，他们很多都是没有人去挖掘，但是却很多币产生了。然后能挖到的话，然后我们都支持的比较全面了。对，可能还有可能就是，支持这个之前是现在比较火的是大势币，之前还有一个币叫什么币来着？蒙罗币。对，还有蒙罗币，对，蒙罗币，然后 SC 就是那个，还有一个的话就是 Zero Cash， 然后0币，这几种可能现在是，也有人在挖，然后也比较低调，活的也是还比较好的币种，对，其他的可能就是会少一些。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채굴이 되고 있는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제트캐시. 제트캐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SC? SC 코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SC 코인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가 영문 이니셜을 잘 몰라가지고 시아 코인 아까 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SC가 뭔지. 예. 그리고 뭐 요즘에 최근 들어서 뭐 대시 코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 외에는 이제 특별히 조만조만 이제 조금씩 이제 채굴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라이트코인 채굴 어떻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那就莱特币的挖矿的人，矿工人数多不多？在中国这边。莱特币啊，莱特币是很多啊。因为莱特币和比特币，比特币不算了嘛。莱特币是可能是要比那个ETH 以太坊更要稳定，因为它一直都是可以说不温不火，因为它的那个算法跟比特币是一样的，然后所以它没有什么太大的新奇，但是它也不会死掉，很多人去挖，它的收益也比较可观，然后再加上后来的话，
就后来你会发现很多币种都是有很大的波动，就比如以太坊啊这种币种它会翻很多倍，对吧？但是 UTC 的话，不是那个 LTC 的话，相对来说会好一些，它会比较平稳。对。 라이트코인 채굴도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 변화가 크게 없었죠. 예, 비트코인과 달리 가격 폭 변화가 크게 많이 없고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코인으로서 라이트코인을 지지하는 그 마이너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된대요. 그리고 또 뭐 채굴 수익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라이트코인도 많이 중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저희가 계속 논의하는 부분에서 계속 여러 번 반복이 됐던 거는 채굴을 왜 하냐, 마이닝을 왜 하냐. 일단 거래가 되면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채굴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은 그 거래 시장에서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굴 시장과 앞으로 코인이 발전할 방향 그리고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연관이 많은 겁니다. 채굴을 하는 사람들은 그 코인을 상당히 지지를 하는 거예요. 지지파죠. 굉장히 충성된 파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제가 TNC라고 저 엔트풀 담당자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오가는 부분이네요. 예. 那么下一个问题，这个问题呢，就是早上的时候就一些用户给我提问的，现在不支持 BCC 的交易平台里面的资产的话，就是他们用户也拿不到 BCC， 那就交易平台也有可能拿不到 BCC 吗？ 事情是这样的，正常的话就是我不知道大家了解之前的以太坊和以太坊经典是多少，他们就是通过这个分叉而得来的两种币，然后叫以太坊 ETH 和 ETC 嘛，然后就是，但是分叉的理念就是，我原有多少个 BTC， 我原有多少个那个 ETH， 它就会有多少个 ETC 嘛，然后比特币也是基于这个理念，但是就是像他说的这种情况可能存在的是什么？就是我一共分叉出了BCA、BCB、BCC 三种币，对吧？然后就是正常情况来说，所有的交易所，包括是矿池、钱包，他们都会提供这三种币种的那个新的地址给大家。这个意思就是说，你假如有10个 BTC， 然后你会多10个 BCA、BCB、BCC， 但是这种情况有可能其中。 它 BCA 刚出来的话，大家不认可它，它就死掉了，对吧？所以说为什么8月1号就是8月31号到往后推几天，大家是不会去交易的，然后大家都是关闭交易，然后你交易的话，大家也是不会认可的。这个时候就害怕是什么？有人会就是造成双花呀，就是类似于就是我花了一遍钱，我又花了一遍钱，然后就是这种情况。反正为了应对这种攻击或者这种操作，大家是当时是就是那个等网络稳定以后，然后就是因为它稳定了以后，也就差不多相当于市场稳定了。如果这两方面都稳定的话，那肯定就是 BCC 如果活着的话，是吧？那就接受了大家的认可。然后如果 BCB 也接受了大家认可，所以它也活着。所以说有一些平台它会支持 BCC 或者 BCB 这种币种。然后有一个平台它可能会不支持，它会做一什么？它把 BCB 和 BCC 全部转化为等量价值的 BTC， 然后打到你钱包里，然后我就不给你发这种山寨币了。然后他们侧面反映的一点也是什么？就是我只支持 BCC， 对吧？然后我比特币可能会捣乱，可能会影响比特币的价值，对。但是其实你从另外一方面考虑，就是没有人可以阻挡 BCC 或者 BCB 这些出现，对。所以说，他们这么做不支持，他们不支持 BCC 的类似这种的，可能就是更加支持 BTC， 想让大家的这个BTC 活得更好，对。或者是那就比如说我把那个我的 BTC 存在一个交易平台里边，然后那个交易平台，比如说它不支持国外的一些平台，那个 Coinbase 它就今天公告了。就是不支持 BCC， 那就是他们也拿不到 BCC 吗？其实他们是
可以拿到 BCC 的，可以拿到，对，他们是可以拿到 BCC。这个简单来说就是，你有10个比特币放在自己的冷钱包里面，你就可以拥有任何分叉出来的10个币种。它只不过是什么？他说的不。像是我刚才说的，他会把 BCC 转化成 BTC 发给你。第二种的话，他什么？他压根他说你放的这个币种我不承认，我只承认 BTC。所以就是他们能拿到这个币，但是他们不。我之前也是发过声明的。对，就是会是这样。因为他们可能更选择支持纽约共识，支持 BTC。他们怕这个现在币影响到 BTC 的那个发展。지금 제가 좀 어떤 부분을 물었냐면요. 이제 BCC를 지원 안 하는 거래소 안에서 자산이 있다 하면은 그 자산이 과연 거래소도 가질 수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거래소는 가지게 됩니다. BCC를 무조건 가지게 됩니다.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입장차가 나오는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공고를 냈죠. BCC 지원을 안 한다고 제가 어디 신문에서 봤는데 그런 같은 경우에도 BTC를 거기다 보관하는 사람들에 대한 BCC는 분명히 생깁니다. BCC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드포크가 다른 코인이 또 나오면 뭐 BCA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코인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하드포크가 되는 순간 그 코인이 나오는 걸 확실하고 일단은 어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코인을 지원을 아예 안 하겠다, 없애버리겠다, 묻어버리겠다 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엔트풀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방식인 BTC를 바꿔가지고 주겠다. 이런 풀들의 방식도 있겠고요. 혹은 다른 방식으로 BCC가 안전하게 된 이후로 발행을 주겠다. BCC가 온전하게 된 이후로 그 시장의 인정을 받고 해시파워도 어느 정도 얻고 해서 안정화된 후에야 BCC를 주겠다 이렇게 세 방법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각자 거래소나 채굴 풀들의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그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BTC의 발전을 위해서 BCC를 아예 안 받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거래소도 있고요. 두 번째로 나는 확실히 BCC가 생길 것을 믿는다. 그래서 BCC를 먼저 발급해주는 거래소를 선택을 하겠다. 또 요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그러면 BCC를 먼저 받고 나중에 없어지는 그런 방안을 채택을 안 하고 아예 BTC를 받고 BCC가 안정화된 한참 뒤에 받겠다. 요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거래소의 그 성향과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명확해지니까 좀 좋은 것 같네요. 그전에 좀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코인네스트도 이런 부분에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 많이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最后一个问题别的山寨币市场规模会有什么变应分叉之后BTC 和山寨币的市场分红它会有什么样的变化呢？就是8月1号那个时候。大概明白，大概理解你说的意思，就是因为现在的市场就是前一段时间以太坊份额很火的时候，就是比特币可能就是从之前的90%多，可能是就是跌到了50%多，对，然后造成了比较大的冲击。但是这一段时间的话，达成纽约共识以后，大家信心增强的回来了，然后比特币的市值又高了，对。但是这个就像大家说的或者担心的这个问题，就是如果分叉以后。它这个市值会有什么变化？就是我觉得比特币还是会是第一，大家都会遵守纽约共识。纽约共识达到了80%到85%以上的支持，所以就是它可能会减掉一些份额，但是我觉得应该可能还是会维持到51%的以上应该是会这样。然后炒得很火，就是分叉嘛。然后其实到最后
我估计会活不下来几个币的。对，而且这次的分叉动荡只是，我感觉前期是比较小的一个软件升级嘛，然后就是也可以说这次的话，正常来说可能不会回很多币种，但是那些币种，对于比特币能造成多大的影响，那就说实在。看大家对比特币的信心，以及就是这个市场来决定。但是比特币的市值，现在已经就是说，80%的人都同意继续往下走，所以说应该是问题是不大的。对。 일단 제가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BTC와 알트코인의 시장 규모들, 쉐어가 어떻게 이제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이 예전에 이더리움의 이제 시총이 갑자기 올라간 적이 있죠. 그때하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비트코인이 세그위트다, 뭐 하드포크다 한창 피 터지게 싸울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 1일 이 상황은 지금 세그위트 2X를 80% 이상이 지원하게 되고 이 나머지 부분은 뭐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을 지원을 하게 끊기고 있어요. 예. 다시 켜야 되나? 그 얘기 들으면은 들으셨죠? 예. 저번에도 대시코인이 또 나왔었는데 오늘도 대시코인이 나왔어요. 예. 10월달에 대시코인 뭐 채굴기가 뭐 그게 저게 되면은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수요가 많으니까 채굴자들도 많은 거라잖아요. 관심도가 높으니까는 대시 좀 유심히 봐야 되겠고 시아코인 시아코인 그리고 BCC를 안 주는 거는 만약에 거래소가 안 준다고 하는 거는 거래소가 갖는다는 거죠. 现在先用那个中国的那个直播平台，然后跟韩国直播平台连接。예, 지금 잠시 영상이 끊겼었는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문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관계. 네,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8월 1일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올해 초에 비트코인이, 시총이 전체 90%에서 많이 줄었죠.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세그위트다, 하드포크다 하는 다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심한 다툼 때문에 시장 총액이 많이 줄었고, 그런 금액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겠죠. 왜냐? 이거는 비트코인은 안 될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자금들이 많이 나갔는데, 8월 1일 이후, 지금 어쨌든 세그위트 2X가 80% 이상, 90% 이상의 그런 그 지지를 받아서 일단 세그위트 2X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10월달에 하드포크가 되면 또 진행이 되겠죠. 8월 1일달에도 마찬가지로 그 계속 이 채굴 풀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많은 지지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지지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가격들이나 가치가 계속 상승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견해는 이겁니다. 우리 저 엔터프라이즈 견해는 이겁니다. 알트코인, 이건 개인적인 견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은 이제 경쟁 관계다. 경쟁 관계인데 비트코인이 어떤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확장성 면이나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다 그러면 이제 자금들이 이제 그쪽으로 빨리 들어가면서 이제 시장 그 쉐어 퍼센테이지가 이제 달라지겠죠. 요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앞으로 그 다른 알트코인 시장을 분석을 하거나 또는 비트코인 시장을 분석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채굴 시장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요. 왜냐, 이 채굴 시장이 한 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축입니다. 그런 한 축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한국 시장이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너무 거래에만 집중했다는 거죠. 채굴이나 채굴풀이나 혹은 응용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너무 부재한 상황에서 거래들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나 혹은 실제로 채굴 파워에 투표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코인워즈 그 컨퍼런스에도 얘기했듯이 비트코인의 앞날의 발전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결정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채굴 파워도 가져야 되고 많은 노드들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투표력과 앞으로 투표의 권한과 그런 것들을 한국 시장에서도 많이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주 쭉 오면서 비트메이사 그리고 또 뭐 거래소 또 채굴풀까지 이렇게 쭉 탐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전체 숲을 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예.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화이트 백서 그 백서죠. 화이트 페이퍼 이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시장이 과연 이게 그 깊은 저층부터 확인을 하셔서 이 코인이 확실히 맞는지 또 이 코인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그 투자가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좀 더 그 스테이블한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됐고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엔터풀 전신을 그 TNC를 제가 이 자리에 초청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요. 일단 여러분들 그 오늘 하루 또 수고해주신 엔터풀 담당 그 매니저 저기 전신께 많은 예, 그 대표님이 또 소통하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나는 또 재밌더라고요. 대표님이 또 단독으로 시청자분들하고 또 소통하시는 거, 예, 그게 또 더 재밌기도 하고 오늘 채굴과 관련돼서 또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은 정보였죠. 예, 나는 괜찮은 정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 예. 또 오늘 가운데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것도 있으시면은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프리카 TV에 가셔가지고 여쭤보세요. 不用录像了，可以结束了。我现在跟那个我们的用户沟通一下，大概20分钟左右，把我的手机递给我一下。田心先休息一下，这喝咖啡，来，这。 여러분들 혹시 뭐 카카오톡이나 저 창이나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카카오톡 알려드릴까? BCC 대신 BTC 지급권이요. 여기 코인. 이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 F2풀하고 저 BTC.com 같은 경우는 BCC에 맞는 금액을 환전해서 BTC로 드린다니까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채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 채굴하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BTC.com은 채굴풀 회사입니다. 채굴풀 회사, 거래소가 아니라 F2풀도 마찬가지예요. 예. 또 한 번 질문해 주세요. 채굴기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비트메인.com에 들어오셔가지고 달러나 이제 BTC.com으로 BTC로 지불하시면 돼요. 라이트코인도 가능해요. 예. 코인네스트. 네. BCC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계속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과연 이게 그 BCC를 정말 어느 날짜에 사람들한테 배분을 해야 되는지 일단은 저 하드 포크 일어나는 그 중국 시간 20시 20분에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번에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지금 각 거래소마다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일단 모호하게 일단 내버려 두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BCC가 일단은 제 견해로는 8월 1일에는 살아남을 것 같고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지하는 세력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뭐 저번에 BIBTC하고 얘기했듯이 뭐 지지하는 세력이 남아 있으니까 단 기회가 한 대라도 돌아와도 BCC는 살아남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후오피나 뭐 오케이코인이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래소들 지원하는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BCC가 정말 살아남고 채굴자들 끝까지 남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점이 되겠죠. 저희도 이제 거래 시장 같은 경우도 살아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분위기가 계속 이제 시장을 관찰을 하고 다른 국외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한번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10% 정도 지지를 하는데 중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인을 1%만 캐시, 돼도 이더리움, 되잖아요. 클래식, SC 말고 두 개를 더 말씀해줬는데 어떤 코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트캐시, 이더리움. 여러분 그 코인 네스트 혹시 가입하시는 분들 아닌데? 뭐였더라? CB코인 보고 가입했다고 좀 그 제가 지금 플러스 기억이 안 친구 나요. 해가지고 코인 네스트 이더리움, 해가지고 좀 이더리움 업데이트 좀 클래식. 해주세요. 거기가 고객센터예요. 고객센터 역할도 제트캐시. 못하니까는 그래야지 제가 어필이 되면은 대쉬 코인, SC. 좀 많이 도와주세요. 이게 또 뭐였죠? 혹시 가입하신 분 계시면은 예. 중국 사람들 지금 코인 많이 채굴하는 게 제트캐시하고 SC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알트코인이. 거기 말고 또, 혹시 그 질문이 헷갈리신 게 아닌가 싶으신데, 앞으로 엔터프라이즈 앞으로 지원할 코인이 BCC하고 BCA 같은 경우 지원할 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장 이제 반응을 보고. 비트맨사에서도 그렇게 공고를 냈었습니다. 관망을 하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와 그 시장 그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게 그 부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제가 정확한 기억으로는 제일 많이 하는 게 Z캐시하고 SC라고 했었어요. 예.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 거래소에서 BCC를 만약에 안정화된 상황에서도 BCC를 안 준다 그러면은 BCC를 거래소가 가져간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정화는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시기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마치도록 할게요. 거래소에서 BCC를 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거 그죠? 무조건 생긴대요. 중국이 상당히 코인 업계에 있어가지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첫 번째로 알트코인이건 채굴부터 시작해서 채굴풀, 그리고 그런 커뮤니티의 형성도, 그리고 거래 시장,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의 발전, 요까지 봤을 때 전체적인 평가를 제가 주고 싶으면은 중국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골고루게 이제 분산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데,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는 코인 개발팀들이 많죠.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 개발,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래나 투자나 이런 쪽에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 편이죠. 예. 중국 같은 경우는 투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ICO 투자가 뭐 기본 뭐 몇백억씩 넘어가니까 규모도 상당하고 그런데, 중국은 요 코인 개발이나 요즘에 이제 ICO 엄청나게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나 또 운영 프로그램, 블록체인 관련 운영 프로그램 개발,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점수가 미국보다 조금 저는 낮게 보거든요. 낮게 보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생태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에서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지원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예. 국가에서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이걸 관심 있게 보고 관심 있게 봐서 터진 사건이 올해 2월 달에 나온 그 실명인증 제도 실현부터 해서 뭐 출금 금지, 뭐 마진거래 금지, 요런 거가 국가에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거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한다고 발의했다가 그냥 철회해버렸죠. 왜냐? 나라가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앞서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서야 됩니다. 일본같이 뭐 정부가 진짜 앞서가지고 뭐 규제를 하나씩
풀고 그래야 된다고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쉬워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중국하고 일본이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저희 코인 시장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채굴 시장이나 이런 그 거래 시장뿐만 아니라 채굴도 좀 보시고 채굴 풀 시장도 한번 봐보시고 그리고 운용 프로그램 시장도 봐보시고 그리고 국외에 있는 ICO 시장도 많이 보시고요. 특히 저희 같은 코인네스트 같은 경우는 이 중국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지원이나 정보 지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ICO 정보나 이런 것들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항상 이렇게 저희랑 접촉하시고 그런 정보들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같이 그 BTC.com에서 나온 공고처럼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제일 빨리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많겠죠. 아무래도 정보가 빠르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번에 저 같은 경우는 중국 거래소로 항상 끼고 있으니까 끼고 사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사실은 인출 날짜를 알고 있었어요 미리. 언제 나온다 한 하루 전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시장 반응이 중국에서 바로 오더라고요. 그날 당시가 아마 중국 시간으로 12시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정보를 입수를 했었는데 11시 정도였습니다.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날 바로 한 비트코인이 한 18만원, 20만원 그냥 뛰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은 안 뛰었어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했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실제 정보. 찌라시들이 아니라 실제 저희가 그 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정보들 있죠.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굉장히 고급 정보고 이런 것들이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 많이 공유가 되고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요. 공고에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항상 먼저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감사하고요. 저희 거래소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해 주셔가지고 남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지속적인 소통의 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런 올바른 거래 문화를 좀 형성해 나가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BJ 방송을 하는 것도 처음이고 사실은 많이 긴장되고 처음부터 많이 떨리고 준비도 막 미흡했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많이 봐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거래소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 있어가지고 가상화폐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가는 제일 앞선 국가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코인네스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커뮤니티 카페 이런 데 많이 오셔가지고 방문하셔가지고 저희랑 그런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하시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보시느라 감사했습니다. 또 뭐가 글이 혹시 올라왔나요? 네, 없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채굴장을 직접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한번 만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됐네요. 여기고요. 제가 마음에 든 부분이 이거예요. 대표님이 직접 나서서 한다는 거. 다른 거래소는 그 소통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요. 마음에 들었고, 근데 만약에 수수료가 다른 데하고 차별성이 없다, 여러가지 차별성이 없다, 그러면 저도 그 홍보를 못 해주죠. 제가 지금 이거 방송 몰래 도방하다가 걸려가지고, 그 관계자분이 제 방송 유튜브 방송에 오셔가지고 공식적으로 허가 받게 됐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진짜 거래소 가입은 모르겠고요. 거래소 가입은 안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진짜 이거
웹은요 진짜 다운 받으세요. 요거 그 가격이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면은요 지금 알람이 오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에 BCC 대시 라이트코인 이렇게 더 추가가 되니까는 지금 0.1% 동일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차등으로 할 거냐 물어보니까는 그런 계획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차등으로 다 하실 계획이라고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중국 쪽하고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예, 중국 쪽하고 되어 있어서 예, 그 정보도 빠를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 쪽에서 기술 지원도 받기 때문에요. 예, 그 뭐 생긴 지는 4월 달에 생겼어요. 예, 보니까는 4월 14일 날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놨던데 예, 한 4개월이 채 안 됐죠. 예, 3개월 조금 넘은 신생 거래소인데요. 예, 일단 대표님이 잘생기셨어요. 예, 대표님이 잘생기셨기 때문에 진짜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예, 대표님이 어떤 저런 태도, 예,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 그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뭐 보안이라든지 뭐 서버라든지 뭐 수수료 이런 부분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부분은 뭐 특별히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죠. 예, 다 똑같을 수도 있는데 대표님이라든지 운영진이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냐, 이 우리 그 사용자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려고 하냐,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아쉬운 점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예, 그것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서버 문제, 예, 서버도 그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예, 서버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그 기술적으로는 예, 지금 뭐 신생 거래소지만은 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면 중국 쪽에서 예, 그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가입을 하셨으면요, 일단 저한테 카톡 좀 주세요. 예, CBBJ로